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조차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1970년대 개발도상국인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한반도에 있지만 한국과 북한, 극과 극이라고 부를 만큼 다른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과 북한의 밤. 우주정거상에서 찍은 한반도의 밤은 믿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는 남한의 밤, 검게 물든 북한의 밤. 북한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전 국민이 그냥 불 끄고 자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들에게는 밤을 환하게 밝혀줄 전기가 없어 밤마다 암흑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가 부족한 현상을 전력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도 지금의 북한처럼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갑자기 남한으로 보내주던 송전을 끊어버리면서 우리나라는 암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전기의 70%를 북한에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전력난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가난했고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력난은 우리나라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제조업인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산업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전력난이 발생하며 제조업조차 돌아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밤은 그 어떤 나라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암흑에 갇혀있던 우리 한국을 환하게 밝혀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고 한만춘 박사님입니다. 1948년 경성제국대학 전기공학부를 이래로 졸업하고 조선전업에 취업하게 된 고 한만춘 박사님은 조선전업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북한이 송전을 끊어버려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고난 덕분에 한만춘 박사님은 반드시 우리 한국의 전력난을 해결하겠다고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한국의 전기공학 기술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는지 1948년 회사를 나와 서울대학교 조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전기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955년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된 후에는 초대공학부장, 산업기술연구소장 등을 지내며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출간한 저서 하나하나가 한국에는 정말 소중한 지적 자원이었는데요. 당시 우리말로 된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외국어부터 마스터해야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언어 때문에 학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한만춘 박사님은 교류회로 배전공학, 송전공학, 박전공학, 자동제어 이론, 전기통로 연습 등 직접 저서를 출간해 후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후학을 돌보는 동시에 자신의 학문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1958년 한국 최초 원자력 국비 유학생으로 영국 노팅엄 대학을 유학하게 되었고 1961년 원자력 제어 분야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전기공학 박사 1호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돌아오자마자 한만춘 박사님은 자신이 배워온 것을 한국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아날로그 컴퓨터를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죠. 이때 탄생한 것이 연세 202 아날로그 계산기입니다. 이전에는 수식에만 의존했지만 연세 201의 탄생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력계통 안정기 개선 및 제어기 개발 등 수많은 연구에 쓰이면서 한국 전기전자공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연세 202 아날로그 계산기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총 등록 문화재 제557호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마이너스 영역에서 불안하다고 알려진 원자력 개통함수의 값을 한만춘 박사가 마이너스 영역의 한 값에서만 불안정하다는 이론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원자력 발전과 전력계통 안전성 확보에 기여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한국의 전력 산업을 위해 몇십 년간 피나는 노력을 하셨지만
한국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발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1970년이 되어도 여전히 전력난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시외로 넘어갈수록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110V의 낮은 배전 전압을 사용했었는데요. 110V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배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1960년대 당시 송배전 손실은 약 30%, 당시 발전 용량이 36만 7천 kW였다고 하는데요. 12만 kW가 이동 중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막아도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전국에 공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만준 박사님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20V, 380V로 승합하는 정책 근거를 제공하면서 전력 개통을 확충하게 됩니다. 전압을 2배로 올리면 소비되는 전류가 절반으로 줄고 전선에서 낭비되는 전기도 줄기 때문에 효율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가정과 공장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요. 1973년부터 시작된 배전 승합 사업은 32년이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사업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엄청난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송배전 손실률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송배전 손실률이 11.38%에서 4.46으로 급감, 미국이 7%, 영국이 8.7%, 프랑스가 6.8%, 이런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월등했는데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이것은 획기적인 제안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220V 도입을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잡았기 때문인데요. 1970년대 농어촌부터 220V를 도입했고 그때부터 전력 공급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농어촌에는 전기 가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점이 우리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미 110V가 장착된 자리에는 바꾸는 작업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유럽처럼 처음부터 220V를 공급하는 건 쉬운 일이겠죠? 당시 농어촌에 전화 사업을 하는 것은 한국전력에게 굉장히 보답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수요는 적은데 투자는 막대하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방법을 고민한 결과 딱 맞는 해결책이 바로 220V 승합 사업이었습니다. 농어촌은 일단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 없이 사업은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농어촌을 마무리한 후 도시 쪽도 110V에서 220V로 바꾸는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역시나 도시 쪽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전기기구들이 모두 110V 제품이었기 때문에 다소 불평들이 나왔지만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 한국은 전력 선진국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주신 한만춘 박사님.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력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기 전 1984년 63세의 나이에 타계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밝게 빛내고 있는 이 빛들은 한만준 박사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